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에 익숙한 노래를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는가 봐요. 예,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왜 듣자? 들을까요? 예, 방금 들으신 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란 곡은 그 2003년 영화 클래식의 배경음악으로 서정적 노랫말과 함께 이별의 담담함을 나타낸 곡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간부의 사회 멘트를 준비했던 시간도 긴장과 떨림을 안고 준비한 거를 말씀드렸던 순간도 노랫말처럼 한편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6월 28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니 어디 가나? 예? 어디 가나? 아유, 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휴가 언제 갈 거냐고 만화님이 물어봅니다. 제가 바쁘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휴가는 무슨 휴가? 안 갔기다. 만화님 와, 야이 철없는 놈아, 네가 가야 다른 직원들이 휴가 계획을 짤 거다 아이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휴가철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고 말했다고 혼만 났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계획 짜시길 바랍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던데 저희들 공간은 절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작은 군수실, 부군수실이 아니라 일하기 가장 좋은 규모의 아늑한 공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군청, 국민들이 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제대로 없고 회의 공간 하나 없는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국민들과 직원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로 부군수님이 오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는 고성군을 도우러 오는 사람이지 대접받으러 오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언제나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국민을 위한 도구일 뿐 부군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부군수로 인해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과장, 계장에게 분명히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도청으로 모시러 가는 계획이 있다면 하지 마시길. 일하러 오는 부군수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결례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간행이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뜯어 고쳐야 할 악습이고 도리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악역이 필요하면 그것은 제 몫이니 저를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국장님은 제가 좀 다른데 출장을 좀 보냈습니다. 급한 일들이 있어서 좀. 그리고 우리 군정혁신부터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예, 군정혁신단은 제 업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 그 핵심 마인드 함량을 위한 정부 핵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복 사회적 가치 이런 정부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사례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핵심 강사단 초청 특강은 준비 중에 있고 지방자치 개발원을 통한 그 전직원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핵심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오늘부터 매주 일주일간 자료를 게시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상반기 정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국민 투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수 사례 6건에 대해서 7월 1일까지 고성군 공식 밴드를 통해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사례를 보시고 국민께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 3건씩 투표해 주시면 결과를 결정해서 공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3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적극 행정이 받는 6건에 대해서는 다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최우수, 우수, 장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그 범위는 나중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시던데
예, 준비를 많이 했고. 그럼 그분들이 제안했었던 내용을 그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예,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투표는 이제 공무원들도 투표를 하는 겁니까? 이제 공무원, 국민들 전체적으로 다 예, 투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좀 인센티브 이런 걸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하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신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미래 유망 신사업 및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한 중장기 사업 발굴을 위하여 우리 군은 6월 30일 날 면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은 이당 일반 산업단지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준공 이후 기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신속 집행 관련입니다. 상반기 평가가 6월 말까지 3일 남았습니다. 부서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한 16등 정도가 딱 맞다, 그죠? 야. 14등까지 올라가 봤는데 가니까 또 쫓아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금 히든카드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지출하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까, 원래? 시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건가? 시도적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14등까지 올라가 봤네요, 우리는. 예, 한번 가봤습니다. 13등 정도 되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3일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복지정 과장님. 네, 복지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형 여성 리더 고성 시어로저 수요 아카데미 실시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성 시어로저는 4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6번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청소년 센터 온에서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여성을 위한 경제 금융 강좌를 하게 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김장나눔 행사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10시에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과 다문화가족이 참여하여 김장을 직접 담그는 행사입니다. 김치가 부족한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 25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하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 삭감된 것 중에 과장님 과가 삭감된 1등은 맞습니까? 복지 교육청소년과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1등이고, 그럼 네. 교육청소년과를 빼버리면 1등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 김영구. 저는 그래, 1등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이 1등이라고 해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고성군 복지에 관련된 배려는 정말로 엄청 관심도도 높은데 왜 복지지원과가 삭감된 1위였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 1위는 아니다, 그죠? 2등이다 그러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다음은 환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주간 업무 계획에 앞서서 주요 현안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 부도로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던 현장 세 곳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상리 신촌에 있는 경원 수지는 폐기물이었었습니다. 11,742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6월 24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행정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 북부에 있는 주식회사 SL인데요. SL도 역시 폐기물이었었고 지난 5월달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14톤을 처리하면서 이끄는 경락받은 업체로 하여금 처리케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환경산업이 되겠는데요. 이 업체는 고류면 송산리에 있습니다. 근데 방치되어 있었던 폐기물이 폐전선으로서 처리 업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폐전선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 6월 24일자로 다행히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460톤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건은 업체가 허가 조건으로 가입을 했었던 방치 폐기물 이행 보전금을 우리 군에서 청구를 하여서 직권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다량으로 방치되어 있던 이제 폐기물이 경남 자원은 어차피 실내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마가 오더라도 크게 2차적 오염은 없을 것 같고 SL과 경원수지 같은 경우는 실내외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장마 전에 처리가 완료되어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주간 업무 계획 중에서 그 노후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6월 달에 1차 완료하였었고 그 다음에 이해 추경 때 4억 800만 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여서 2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이 되겠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50대, 그 매염 저감 장치 부착 사업 120대, 그 다음에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 27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1차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를 한 분이라도 방문을 하셨거나 전화를 하셨던 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두었다가 공고와 동시에 그분들께는 일일이 문자로 발송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희망 의사가 바뀌지 않으셨다면은 이 사업의 혜택도 보시고 기후 변화 대응에 그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계획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상임위에 있던 경은수지는 다 정리가 된 거다, 그죠, 폐기물. 네. 그때 면장님도 퇴직하셨고, 그때 과장님도 퇴직하셨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느꼈던 점이 뭘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이 경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면장님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이렇게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명이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 이 옛날 말이 딱 맞았다라는 것은 인정. 근데 두 번째는 경은수지는 저희들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인근시에 불편을 줬던 거죠. 인근시에도. 그리고 세 번째가 본청이나 그리고 읍면의 소통 부족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하나 잘한 것은 국민의 세금보다는 국가 예산을 받아왔던 부분은 잘했던 건데, 네 번째가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본청과 읍면과 이장님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경은수의 사례가 또 발생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처리하는 과정에 업체들끼리 온갖 민원이 난무했던 것. 서로 일하려고. 이 과정에 은근히 협박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죠? 아마 그때 행정이 원칙을 갖고 처리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이 원칙을 갖고 하니까 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 결과적으로 보면은 군수인 저가 원칙을 갖고 임할 테니 읍면의 담당자들 같은 경우, 본청의 담당자들은 원칙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온갖 민원들에게 끌려다니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잘못은 잘못대로 하고 일처리들 안 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보상금제 도입하고 본청과 읍면, 이장님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속적으로 알리는 것,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을 갖고 처리하는 것,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기능보강공사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똑같은 직원들이고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왜 항상 비서실에서만 해야 되는가? 왜 비서실에서만 해야 되는가? 그죠? 그 담당과, 그죠? 그리고 행정과, 후생 담당, 이런 분들이 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비서실에서만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제 뭐 그때 담당했던 분들은 다 퇴직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 처우 이런 부분들은 행정과 중심으로 본청의 그 담당 부서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과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내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 사업을 검주에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의 사업비로 기존 메타세카이어 이식지에 큰 나무가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토 후 수목식재, 의료숲 조성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녹음 속에서 국민들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모험 놀이터와 연계한 도시숲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입니다. 유원지 국외수 중 이용객이 거의 없는 4개소에 대해 지정 해제하고 나머지 5개소를 집중 운영하기로 지난주 해당 면사무소, 간담회시, 면장 및 마을 대표 등과 함께 협의를 하였습니다. 영동 둔치공원은 지난 토요일부터 개장을 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관리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개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그 출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입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관리원 3명이 상주하여 입장 시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및 사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안내, 물놀이 안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강조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당 장소를 마련해 주면 면장이 주도하고 마을발전위원회와 분위회가 참여하여 먹거리 장터를 7월 초부터 운영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안전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유원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연 발생 유원지 운영은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본청에 맡기지 마시고 읍면장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 읍면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우리 일은 아니고 본청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읍면장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 시행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은폐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원칙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건축개발과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한 승진 기회를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진했습니까? 승진할 겁니다. 승진을 하게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국장 자리의 무게를 너무 또 잘 알기 때문에 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기대에 응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과를 활용해서 사실 예산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게 정부 합동 평가에 공공건축과 운영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는 올 6월 4일부로 제정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5명에서 7명 정도고 응시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입니다. 임기는 연이고 한 차례의 연임을 가능하고 8일 중에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면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면장님께 협조사항입니다. 우리 건축개발과에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아마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 특정 빈집 철거 사업입니다.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도 지금 추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2022년 특정 빈집 철거 사업을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와 그다음에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경관 주거 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그 빈집은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 철거가 동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이게 사전 행정 절차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엄면에서는 빠뜨리지 말고 이 사업 꼭 6월 말까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가는 그러면은 경남, 전국 이렇게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는 도대로 그 우리 담보집하고 경남도내, 예. 예, 시군은 시군별로 운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정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도에 있는 건축가를 활용해서 저희 그 맞춤형 정년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 그 선정되어 있는 공공건축가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남도인 거죠, 그러면. 예, 도내. 도 내에서 자기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쌈지 주차장이나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에 대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은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성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최초로 그 8,000m 16자를 완성한 우리 고승훈 산악인 엄원길 대장이 오늘 우리 고승군을 공식적으로 방문합니다. 그 이번 방문은 그 군수님과 엄원길 대장님의 인연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 군을 위해서 대장님이 그 축산물, 고승 축산물 그 홍보에 적극 참작했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10시에 고승군 축산물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최근 고성 정상원에서 개발한 곰탕과 쇠고기 육포에 대장님의 얼굴과 이미지를 같이 홍보해서 우리 군 축산물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중에 군수님 참석하셔서 한담과 MOU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성하는 유통에 그 우리 군에서 축산물 가공을 하고 있는 신정환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협조가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엄원길 대장님과 고성 정승환호 브랜드 유통 활성화 MOU 체결 같은 경우는 군청에서 하긴 하지만 이 중심은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계도 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것은 축산가니까 축산가의 문을 더 낮추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과가 그럴 겁니다. 한 번쯤 예를 들어 축산가를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축산가에서 만났던 개인과 단체 면담했던 그 목록을 쭉 한번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2중, 3중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모든 과별로, 모든 읍면별로 6개월 동안 은민장님들이나 가장님들이 만났던 단체나 개인을 한번 목록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중복되는 경우들이 엄청 많을 거고, 그죠? 그 외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과보다 군수실의 문턱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님들의 이야기가 어려운 것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를 누가 제안했을 때, 내 모른다고 해서 무관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 점, 문턱은 낮추고 소통은 많이 하고 만났던 사람들 단체나 개인의 목록들을 한 번 정도는 챙겨보시면 느끼는 시사하는 바가 클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예. 네,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만화방초 주요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6월 29일 날 10시에 만화방초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약 내용은 지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차 접종을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가. 예. 1차 접종을 완전 다 하신 분들은 예. 우리가 104%입니다. 104%. 예, 104%를 했고, 또 1차 1분기 때는 접종 1차가 104%가 되고 1, 2차 접종 행률이 77.7%.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예를 들어 그냥 다 제껴두고 예. 우리 인구 대비 1차 맞았던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고 그것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 인구 대비 해갖고는 이제 39.5%, 한 40%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였습니까? 그집니다. 그 아래 금년까지. 금요일이나 그렇겠죠. 아, 그러면 2차는 빼고 1차가 한 40% 정도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지금은 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은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가 고민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차 5만 2천 명 중에서 40% 정도는 1차 접종을 했다는 네. 이야기고, 그럼 2차 접종은 얼마 정도 한 겁니까? 1차 접종은 해가지고 총 우리가 지금 14%쯤 됩니다. 10%. 네. 중복이 1차, 2차.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속 집행 13등까지 한번 올려보는 것도 목표지만 접종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두 분 다 배둔이다. 월계. 월계 박씨 두 분이구나. 알겠습니다. 오늘은 면장님들 좀 오시라 했는데 우리 33면부터 현안삽 한번 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33면의 김재일입니다. 33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도 101호선 용호에서부터 포교 말 구간 도로 정비 관련입니다. 매년 6월과 8월이 되면은 저희 면 특산물인 갯장어철입니다. TV 방송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미식가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면 지역에 갯장어를 판매하는 식당 대부분이 두포리 포교 마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포교 횟집 단지 이용 도로는 지방도 1010호선과 면도 101호선 2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도로 상태가 좋은 지방도보다는 거리가 짧은 면도를 대부분 다 이용을 합니다. 면도는 거리가 짧은 대신에 약 1.1km는 1차선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그리고 도로 차선이 퇴색이 되어서 야간에는 좀 안전 운행에 좀 지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면도 구간에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끔 차선을 좀 도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 정비 구간이 1.1km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3.3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본 건은 소통 간담회 시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건강문화센터와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 건설가에서 3.3의 보건진료소 옆에 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 찬반 논란으로 현재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부지 결정을 위해서 내일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호 포교마을 면도 101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차선 도책이나 안전사고 대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둔 게 있습니까? 일단 건설가에다가 보고를 일단 했고요. 예.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는 언제쯤 했습니까? 예? 보고는 언제쯤 했습니까? 보고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지난주면 이미 하모 먹으러 6월 초부터는 그쪽에 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 왔을 건데 그 보고를 저번 주에 했더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그 도로를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상황을 못 느끼는데 전국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거기 간지 얼마 됐습니까, 면장님? 저번 여름에는 3.3면에 계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겪었던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 앞에 주에 보고했다라고, 이 앞에 주 보고하면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쭉 보고하면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보고를 했다?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작년에 처음에 면장으로 가서 몰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 되기 전에 개선책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았으면 작년에 이야기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해서 연초에 진행을 했어야죠. 그걸 어떻게 지금 보고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위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위원들은 마을 우리 3사면 예.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원으로 모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본 사업 추진을 따라 가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고 또 그러고 주민들의 또 요구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이유는 그 지역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신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모셨으면 장점은 그렇다 치고 단점이 뭡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아니까 그분들 위원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위원들을 모시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현안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의견 개진 플러스 결정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그룹들을 붙여주는 것이 맞다. 그래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 개모임을 하면요, 개원들의 의견을 조율 잘하는 사람을 개모임에 개주로 앉히면 됩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만 문제 제기만 하는 면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의 역할은 뭡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본청에만 전달하는 역할이 면장의 역할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물어보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들과 우리 행정안의 애로사항을 조율하고, 예,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절하고 안 되는 것은 본청에 전달하는 역할.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예,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런 거죠. 국비가 한 70% 정도 되는 건가? 맞네. 예, 도비 9%, 군비 21%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럼 이렇게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판단을 안 하셨습니까? 하다 보면, 큰 사업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집니다. 그 문제가 생기지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림을 면장 정도 되면 그래야죠. 안 그래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영애 면장님. 네, 영예면장 최경남입니다. 영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둔치공원 재개장 및 주민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둔치공원은 우리면 영천강 주변으로 길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폭은 10에서 30m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한 6,500평방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5일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일일 방문객은 평일에는 한 50명 정도 되지만 주말에는 5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1000명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지금 잠정 폐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3일 녹지공원가에서 저희 면을 방문해서 면 주요단체 마을 대표와 재개장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정되고 해서 지난 주말에 지금 재개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토요일 한 이틀 동안 나가보니까 지금 토요일 한 200명 정도, 일요일 어제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재개장 사항을 알린 것도 없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날이 더워지고 조금 풀리니까 많이 좀 찾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이제 외부인이 좀 많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외 특성상 방문객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소 좀 해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방역 지도에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 성수기 때 되면은 화장실이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 도로변에 주차 이제 성수기 한 달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인근 영동마을 주민들이 다소 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수익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참여 및 관심도도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남은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그냥 아이스크림 통이라도 넣고 하나 팔면은 뭔가 남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녹지공원가에서 다녀가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 그런 데가 같이 모여서 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녹지공원가에서도 먹거리 장터를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먹거리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지역 농산물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음료라도 팔아볼 수 있도록 새마을 분야에서 주관으로 해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의논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소 좀 해이해져 있지만 야외 특성은 좀 그렇게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 및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지도 등 지금 전자 소독 체온계하고 다 비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치공원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원지 관리, 그다음에 발열 체크 등,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 관리 등을 위해서 관리원 3명을 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 새마을 분야에서 주관으로 하기로 지난 주말에 논의를 마쳤습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모르겠는데 지난 우리 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도에는 안 되겠지만 하천 사업이 아마 내년 정도 들어가면 착공이 들어갈 텐데 혹시 그쪽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뭐 토치장이나 아니면 사소장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알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영동 눈치는 사실 1년에 2달 발작하는데 그 2달을 두고 인근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든다는 건 좀 다소 또 좀 맞습니다. 예. 아닌 것 같아서 예. 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외에도 CCTV나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나가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내에 이제 방송시설, 그것도 이제 자꾸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방송시설도 하나 있었으면 해서, 그거는 일단 녹지공원과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녹지공원과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올해도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사전 준비도 하지도 못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협의를 한 결과가 청소년 축제는 올해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영동 둔치공원을 개장하는 이유가 면장님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게 부자연 발생 유원지라는 게 어차피 저희들이 공식적인 유원지 관리는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래 보면 영동 둔치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 면민들, 이제 지역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하고 싶어도 수익 사업을 할 만한 주체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예.
방역의 애로사항만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영동둔치공원을 개장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질문하게 되면, 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해야 될 이유가 뭘까? 뭐라 생각하십니까, 민장님?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영앤면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영앤면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앤면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고민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안을 1안, 2안, 3안 정도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왜 개장하냐 물어보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지역민들은 참여는 저조하고 수익사업 할 만한 주체는 존재하지 않고 방역의 애로사항만 있고 득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는 개장해야 된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그러면 면장의 역할은 뭔가? 역할은 뭔가? 이걸 봄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삼삼면장님이나 영희면장이 비슷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개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전혀 판단이 없다가 어느 순간 본청에서 개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부족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때서야 녹지공원과 담당부 서니까 부족한 걸 이야기하게 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이건 작년부터 고민에 들어오는 게 맞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동둔치공원은 개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전에 고민하고 준비해 두는 것.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인 거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삼삼면장님, 지금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가지 않습니까? 삼삼면 그쪽에. 그런데 차선이 퇴색돼서 도색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작년에 하지 않고 지금 한다라고 하면 이건 면장님들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면민들을 위한 면장이기도 하지만 좋은 환경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만이 고성이 또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면단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본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두 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영호 면장, 예. 예, 영어면 현안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 진입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18일 날 신흥 이장이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업이며 전체 구간 중 불가한 토지를 제외하고 한 150m 정도 일부 구간만 해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으로는 당시 사업 건의 시 건의자의 그 주민동이 자기가 전체 다 받겠다는 확약으로 이제 우선 추진을 하였으나 간담회 이후 편의 필지 소유자 모두 그 동의가 거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그 에러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편의 필지 소유자를 개별로 찾아가서 그 면담을 하고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친인척 등 편입 토지 소유자 친인척 등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고 지금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라서 편입 토지 소유자와의 개인 감정 해소를 위한 통합 면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5일 토지 소유자가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건강검진 이후에 입원을 좀 하는 바람에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한 그런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람을 우선해서 만나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때 제가 주민소통 간담회 때 주민들 동의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저희들도 허락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 동의를 받는 과정을 행정이 지금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이 이렇게 동의까지 받으러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장 사업 같은 걸 일단은 접어두시고요.
다른 쪽에 신경 쓰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다른 면민들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거는 하실 말씀 없는 거죠? 개천 위원장님. 예, 개천 위원장 이호입니다. 저희 면에도 역시 그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동마을 쉼터는 2005년 7월 5일에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주말 성수기 때는 인원이 한 800명 정도, 평일에는 한 1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인근 지역에 코로나19로 해서 5월 1일에 잠정 폐쇄 후에 평일에는 거의 방문 계획이 없고 주말에 이제 가족 단위로 일부 몇 팀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개장 계획은 7월 8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이 된 문제점으로는 이용객 대부분 진주 사천 분들이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거의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작년에 조금 불안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주차시설이 저희들도 지금 안 돼 있어갖고 교통사고 위험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앞쪽에 저희들 또 특수하게 뒤쪽 물놀이 쪽으로 가는 앞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 또 개인 사유지도 가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조금 더 실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23일날 우리 녹지 공과하고 앞에 개인 사유지 부분 주인분하고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저희 간담회를 저희들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고, 거리두기와 유원지 관리, 출입장 맹부, 발열 체크, 물놀이 안전, 차량 통제 등에 지금 배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코로나19 해소와 주차 문제에 따라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심도있게 저희들이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긍정적으로 그날 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녹지 공과장 와 계신데 이 부분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논의된 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냥 심도 있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영하는 크게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7월 8일 날 개장을 대비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인원 배정 문제라든지 방역 물품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무슨 일을 하고 2월 달에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을 다 짭니다. 마찬가지 읍면 같은 경우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쭉 뭘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짜고요. 예. 그 속에서 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닥치면 무슨 과에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제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었는데 재개장을 전제로 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차부분 교수님 한 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부분은 실제로 지금 폐도 부분이 저희들 한 400m 있습니다. 그 부분 일부 활용을 하고 도로 부분에 일부 또 공간이 있어서 한 차량이 한 100대 이상은 지금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정식적인 주차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차 요원을 배치를 해주라고 군에 또 저번에 회의 때 따로 저희들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들도 1년 스케줄을 짜시라니까요. 어느 달에 뭘 준비하고 어느 달에 뭘 준비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요. 계장님들에게 매달 체크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해암위원장. 예, 해암위원장 오시옥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해암면 봉동리 땅포관광지 주차장 부지에 동물보호 분양센터와 야외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면에서 추진한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월에 축산가와 함께 건립 예정지인 자소, 금봉촌, 당, 상계마을 이장님의 면담을 주선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걸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농빙비가 그 생각보다 빨리 또 도래가 되었고, 또 코로나19로 해서 이 분산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견학이 불발이 되졌습니다. 예. 그 지난 5월에는 해암형 이장협의회에서 동물보호센터 반대 게리스를 출상가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암형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건립 예정지 마을 주민과 일부 면민들의 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대입니다. 해암 면민들은 지난 그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예. 그 세탁 공장 등 환경 훼손의 여지가 있는 사업 추진에 반대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또 그 유기견 보호소가 건립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이런 어떤 해모시설이 아니라는 어떤 그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극복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 보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코로나19 그 집합금지 명령 종료에 따라서 잘 돼 있는 우리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선진적 개량을 통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모아서 좀 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동물 그 보호센터 입지 마을에 대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컨대 그 센터 종사자를 지역민으로 우선 채용하거나 센터 내 점포를 지역민한테 우선 임대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이런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면에서는 군의 정책이 면민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사유 중에 하나가 충무공에 어리깃던 당항포에 유기견 보호센터가 건립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충무공의 얼, 이순신 장군이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혹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선조, 임금, 그러니까 임금도 챙기고 지켜주지 못했던 나라와 백성을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챙겨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존경의 이유일 것 같은데, 그것과 이것이 무슨 충무공의 얼, 본인이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고 부당한 상관의 지시는 거부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면서 임금도 지켜내지 못했던 나라와 백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희생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존중받는 건데, 그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참 이해되기 어렵지만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면장님들도 오시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20년, 30년 하셨으면 면장님들의 장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장점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것, 그리고 보완하는 과정이 이제 그런 보완제가 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르는 것은 좀 물어보고 의논하고 소통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모임의 개주 같은 경우는 개운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 입장 들어주면서 해결하고 제 입장 들으면 해결하면 되지만, 우리 이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이 공익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원칙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간부 공무원인지 개모임의 개주인지 개원인지 이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나 사항들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고민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두 분의 면장님을 직접 면장님들이 했던 걸 PPT 한번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그 면장님들은 면민들에게도 별로 도움 안 되고 직원들에게도 별로 도움 안 되는 이 존재의 자체가 크게 고성군 발전이나 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들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중징계하려고 고민들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감사도 붙여보고 면민들에게도 이렇게 내용을 물어봤는데, 참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은 모든 직원들이 우리 면장님 잘하시니까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 공무원 잘했구나. 이런 것이 행정이구나. 나의 노력으로 정말 국민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과연 한 번만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변해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남은 공직생활 재미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저는 재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농어민수당은 제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실무를 맡게 되어 경남도 언론할 건데 어깨가 무겁지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도 욕을 듣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성군이 공모사업을 좀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에도 큰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고성으로 건설업체들이 많이 옮겨온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은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단체들이 그 업체에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업체가 수용이 안 될 때는 무조건 군청으로 와서 집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와 업체가 계속 의논하고 안 되면 행정이 좀 주가되어서 단체 업체가 또 모여서 의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행정이 책임지라는 식의 군청 앞에서의 집회만 하게 된다면 코로나 상황에 주민들은 불안해지고 방역에 신경 써야 하는 행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엄중한 시기 본인들의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또 자중해 주시고 지금은 조금씩 양보하면서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곧 정부 재난지원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혹 하위소득 80%로 결정이 되면 국민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도 지원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성군 추가 경정 예산이 25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고생하셨고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왜 삭감되었는지 모든 부서가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나 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하나 부탁드리면 삭감된 원인은 저희들도 챙겨보겠지만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기에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 주시면 다음 회기 때는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이번 주까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내용 잘 챙기고 보완해서 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행정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제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예산 삭감된 단체나 개인에게는 제가 직접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오늘 의회로 직접 가서 공문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떨어진 사업은 철저히 원인 분석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확한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엑스포 티켓 판매할 때 저는 공무원들에게 제가 더 많이 팔 테니 절대 생명부지 다른 곳에 가서 표 팔지 마라.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을 절대 시킬 수 없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하는 공무원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잘못한 건지 아예 내일부터 강제로 할당 주고 까별로 매일매일 티켓 판매한 거 보고하고 실적 낮은 부서는 페널티 주고 해야 잘하는 건지 제발 공무원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할 때나 제가 인사말 절대 적지 마시라. 제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들어준 건데 그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분 한 사람도 없어. 내일부터는
인사말 적어주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퇴근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건지 제발 공무원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군수들이 전화 옵니다. 민원이 찾아와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 고승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시장 군수 입에 가면 제가 공공의 적이 되는데 제가 왜 공공의 적이 되어야 하는지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간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